자, 고전 시가 중에 고려 서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장르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서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 문학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 서교라는 작품을 배우기 전에 고려 서교가 뭔지부터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개념 한번 보면, 자,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귀족층에서 향유한 경기체가에 대하여, 자, 경기체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귀족층에서 향유됐어요. 언제? 고려 때. 이해돼요? 자, 대하여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이런 시가를 우리가 고려소교라고 이야기하고, 향각의 여요라는 것도 고려가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소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속자가 속되다라는 뜻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요를 이야기하는 거야. 속된 노래, 즉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민요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귀족층에서 불렸던 귀족 문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민 문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향각의 여요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따로 향각의 여요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향가의 특징이 남아있는 여요가 고려 소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요 이렇게 향가의 특징이 남아있는 고려 소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형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자, 민요로부터 형성이 되어,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구전되어 오다가 후민정음 창제 이후 궁중소각가사로 편입이 됩니다. 즉 후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문헌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제정 이후, 자, 궁중소각가사 편입이 되면서 문헌에 기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궁중소각 가사가 뭔지를 또 이해해야 돼. 궁중이라는 것은 궁궐에서 불리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소각이라는 게 뭐냐면 소각의 단단말이 정악이야. 그러니까 속된 노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민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소각이라는 건 민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대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청와대로 이렇게 초청을 하면 처음에 뭐가 나와? 클래식이 나오지. 따리라라라라 막 하면서, 그쵸? 와인잔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자, 어쨌든 처음에 클래식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정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와인 몇 잔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갈 사람들 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서 2차를 이제 하게 되죠. 그쵸? 물론 대통령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따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술자리를 이어가다 보면 뭐가 이제 들어오냐? 노래방 기계를 쭉 하고 들어올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대중가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그게 바로 소각이야. 이해돼요? 대중가요. 그래서 궁중에서 불리던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통령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마이크를 잡았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이잖아. 뭐라고 했어?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국정 운영 잘 해주시고 라고 노래 부를 거 아니야. 그게 고려석에서 나타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즉 왕한테 축복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송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석의 작품 보다 보면 뭐 동동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송축이라는 노래 축하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향가가 쇠퇴하면서 귀족층의 한 문학이 고려 문학을 이끌어가게 되자 상대적으로 평민층에서 새로 나타난 노래가 고려가요다. 이제 엄밀하게 해서 고려가요는 고려소교예요. 왜냐하면 고려가요라는 말이 큰 개념을 보면 고려시대 때 불리던 노래를 우리가 모두 다 고려가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불리던 노래가 뭐냐면 경기체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조도 있었고요. 고려소교도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전체가 고려 때 불리던 노래니까 다 고려가요 중에 고려가요에 포함이 돼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민요를 우리가 고려소교라고 따로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됐죠? 여기서 고려소교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시대 이제 유학자들, 즉 사대부들이요. 조선시대 초에 사대부들에 의해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뭘 하면 남녀 상렬지사라요. 남녀 상렬지사라요.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내용이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작도는 삭제된 형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럼 남녀 상렬지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남녀 상렬지사, 남녀가 상자가 서로, 상자 열자가 열렬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짜는 뭐뭐의, 뭐뭐는, 사자가 노래. 그래서 남녀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노래.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녀는 7세, 7살 되면 부동석. 아니부자에 같을 동자에 잘석자에 같은 자리에서 앉히지 말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굉장히 심하게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손잡고 노는 노래를 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남녀 상렬지사라는 경우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좀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비판을 했고 첨가 삭제 변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형식상의 특징이 좀 중요한데, 자, 형식 특징은 조금 올릴게요, 위로 제가. 좀 지우고 설명할 게 좀 많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려속의 개념은 중요한 게 이제 형식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시조도 평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이 중요하고, 그렇죠? 경기체가도 형식상의 특징이 중요하고, 고려속에도 형식상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주로 332조의 상문복격이에요. 요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상문보가 주되게 나타납니다. 물론 벗어난 것들도 있어요.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상문복격이다. 왜? 민요들이 상문보거든. 이해돼요? 아리랑 아라리오. 그쵸?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분연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의미로 이제 분장체, 분절체, 연장체라고도 합니다. 자, 요게 한문으로 조금 돼 있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분연체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가 나누다 연연자예요. 자, 그래서 체는 문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연으로 나뉜 걸 우리가 분연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장체는 나눌 분자에 장자가 장. 근데 이게 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시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이래서 연으로 나눈다면 고전시가에서는 그 연을 장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과 연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체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장. 가로를 외쳐. 장, 즉 연, 장으로 나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같은 표현이 되지. 한 번만 좀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분절체라는 거 볼게요. 분절체라는 건 분자가 나누다. 분자에 절자가 끊다. 그러니까 나누어 끊긴 거야. 그럼 뭐로? 그렇지. 연으로. 연으로 나뉘어 끊겨 있다. 즉 연으로 나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연장체. 자, 연장체를 보면 연자가 이을 연자입니다. 있다. 그 다음에 장. 장은 뭐랑 같다고요? 연이란 의미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냐면 장으로 이어짐. 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연으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말이야. 선생님 근데 뭐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들 논문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같은 거를 분연체라는 한자, 분장체, 분절체, 연장체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같은 건데 논문에 따라 좀 달라진 거. 그리고 제가 한번 다 설명을 한 거고,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절체 보이죠? 분절체, 그치? 이 분절체와 분절 구조라는 것이 있어. 분절 구조.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분절체는 연으로 나뉘는 거지만 분절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연이, 하나의 연이에요. 하나의 연을 대상합니다. 하나의 연이 두 부분으로 나뉠 때 우리가 분절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절 구조가 나타나는 게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 그래서 전대절과 후조절을 이렇게 나눠줄 때 우리가 분절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체가 나오는 이 분절 구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가끔 같이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라는 걸 봅시다. 자, 고려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후렴구에서 후렴구. 그리고 여음구라는 것이 있고 조음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얘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요거 지울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선생님 안 적었는데 왜 지우세요? 다시 뒤로 가서 이렇게 뭐 일시정지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볼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인데 먼저 여음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음구라는 것이 뭐냐면 한자를 보면 남을 여자에 소리 음자야. 구자는 구절. 뜻이 뭐야? 소리가 남는 구절 이렇게 있지. 소리가 남는다라고 이야기한 건 여음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는 이 구절을 우리가 여음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우리가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흥구라는 거. 자, 조흥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딱 눈치채겠지만 흥자가 무슨 흥자야? 흥겹다.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흥을 돋우는 거야. 이 조자가 원래 이제 돋우다, 뭔가 돋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쨌든 흥을 돋우는 그런 구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라는 걸 보면 우리가 후렴, 여러분들 알죠? 후렴. 현대시도 막 음악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후렴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후렴구의 특징, 후렴의 특징이 뭐냐면 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연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뭐가 될 때? 되풀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후렴구야. 그러니까 후렴구의 특징은 뭐예요? 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게 바로 고려소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암기를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고려소교를 적용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이해됐죠? 자, 정리하시고